박형수 의원님이 갈다시군요. 네. 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또 민주주의를 조속히 복원해내고 빠르게 법치를 확립하고 지켜내는 일이 저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민생이 살아날 것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혁과 민생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송석준 의원님이시죠. 네. 네.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의사진행 발언은 방해하시고 이렇게 잘못 교육을 시키시면 어떻게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네, 하시죠. 예. 네. 제가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많이 안 줘서 네. 이 아주 법사위가 굉장히 험악했었습니다. 네. 근데 전임 위원장이 그래도 좀 부드럽게 운영하셨는데 또 참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또 사고를 치셔갖고 이 법사위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경륜이 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오셔서 우리 법사위를 잘 이제는 그동안에 나빴던 관행을 일소하고 이렇게 여야 간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혹시 요 사진 이거 보셨죠? 예. 요게 우리 아마 위원장님실에서 제공한 사진 같은데요. 예. 해병 1사단 임성근 사단장과 멋진 해병 단톡방 멤버 송호종 씨의 휴대폰에서 입수한 사진으로 해서 이게 아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글쎄 이거에 대해서 또 이 당사자인 이관영 씨가 또 고발을 한 거 아시죠? 우리 추미애 우리 위원장님을 상대로 이게 지금 추미애 우리 의원님실에서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진 해병단체 대여방 참여자인 송호종 전 대통령 호처 경호부장과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특검이 지난달 확보했다며 이 사진을 공개하셔갖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 우리 이 해병 우리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에 공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정보인데 이것은 뭐 특검법에도 21조 2항에 따르면 특검을 포함한 특검팀 그 누구도 수사기간 중에 기간 연장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소제기 및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대구 국민 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관영 해병 출신 이분이 우리 위원장님, 추미애 위원장님과 또 이 특검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래서 오늘 사실 첫 이렇게 초면에 이렇게 저도 부드럽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보도가 되고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과연 법사위원장님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한 것은 이따가 의사 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각 당이 대표에서 한 번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 아까 간사에 대해서 흥미를 안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아니 뭐 곧 떠날 것처럼 또 말씀을 하셔서 송석준 의원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네요. 첫 회의고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은 임기가 5년이었는데 3년밖에 못했죠. 그리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감옥에 가고 부인이 감옥에 갈 때 그 시작이 바로 최혜병 순직 사건입니다. 최혜병이 순직될 때 임성근이 사단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사단장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단장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인간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 나와서 온갖 위증을 해댔는데 그 위증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도 나오고 지금 이 모든 것은 곳곳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검이 하기 힘든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곳곳에서 받은 제보들 저희들은 다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힘이 받은 제보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송석준 의원도 이와 관련한 내밀한 것들을 내부에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는 다 내놓고 이제 죄악, 범죄 확실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개혁해내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과거 정청래 위원장이 하실 때의 법사위를 한 번 더 보좌진들에게 잘 얘기 들으시고 필요 없는 내용보다는 알차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그동안 위증해왔던 자들은 이 국회까지 와서 위증해서 그 임성근이 위증하고 이종섭이 위증해서 윤석열이 거꾸로진 거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전화 과정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이곳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절도 있게 잘 해주신다면 법사위가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그런 의사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당의 의사 진행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그럼
오늘 회의는 먼저 증인 고발의 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에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구유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 및 구유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가겠습니다. 그다음 뭐 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 가겠습니다. 중간에 영한 시간에 하세요. 제가 말씀 각 위원장님께서 받는 자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의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의사 진행하는 건 네. 진짜마자 왜 방해?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 말씀 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법사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직 회의 진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겠다 이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선정입니까? 그것도 농당 입장에서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이 의사 진행 못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방해했습니까? 한명 의사 지금 못 줘요? 의사 진행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호 의원이 집회한 줄 알아야지. 자,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 국회가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자 들어보세요. 또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또한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양 간사위원께서 지금부터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중간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 시간 동안 두 분 간사께서는 별도로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증 등을 한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본위원회로 송호종과 이관형에 대한 고발 의뢰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고발 의뢰 자료에 의하면 이관형은 해병대 출신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가 발언한 3부 내일 체크하고 발언과 관련하여 그것이 3부 토건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3부는 골프의 3부를 의미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송호종, 채태경에게 이러한 취지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사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관형은 직접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고 선서한 증인은 아니지만 장막 뒤에 숨어 증인들의 위정행위를 사주 조종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별검사로부터 송호종뿐만 아니라 이관형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의결로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송호종, 이관형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서 위정 등을 한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법사위원장으로 와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송석천 의원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당에서 독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관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게 되자 추미애 위원장을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을 바로 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장악하면은 여당인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가진 국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국회법에는 49조에서 분명히 의사 일정, 안건 등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언제 야당 간사인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취임을 우리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안건도 증인 고발 안건도 누구를 고발한다는 대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든 여당 간사든 야당 위원 또는 야당 간사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2024년 7월 19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정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니 국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 증인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어도 이 모든 회의 파행의 시작은 민주당이 독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 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증인 고발건부터 오늘 안건 전체가 자, 뒤에 지금 이상정 고유법안 중에서 특검 법안들을 지금 여러 건을 지금 오늘 상정을 했어요. 이 특검 법안들은 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숙려기간 경과되지 않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다 여기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모든 법안을 특히 이 특검 법안도 특검 법안은 애초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제도의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한 내에 다 수사를 하지 못하면은 그 수사자료들은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넘기도록 이렇게 다 특검법에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의 기간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이거는 영원히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장하고 싶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설적인 특검을 할 수 있어요. 기간 계속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것입니까? 국회를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의사 진행에 관한 위원장님의 처사와 여당 위원님의 처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의사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네,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아마 이제 의사 일정 관련해서도 의사 진행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한 당에서 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들도 물론 있긴 있죠. 그게 불과 최근의 일,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그 관행으로 굳혀진 것도 아닙니다. 국회라는 것은 다수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관행이고 협치 의사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얘기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협치 말씀하셨는데요. 네, 협치 다 좋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 타협해야 되는 거 다 좋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야당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조하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 타협하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당 전당대회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 내란당 됐습니다. 전한길이라는 극우적 인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주장에 그 주장을 답습하는 당대표가 지금 선출돼서 내란의 강을 건넌 것 같다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지금도 내란 얘기하면 야유부터 하고 화부터 내시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협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려면 과거에 우리에게 총뿌리 들이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고발부터 먼저 얘기하면 1년 전에 위증했던 거 왜 이제 하느냐?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1년 전에 한 위증이 이제서야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고발 의결이 있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특검법 숙려기간도 말씀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려보면요. 당연히 특검 출범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하지만 특검법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고 특검을 출범시켰을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이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을 다 정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을지 몰랐습니다. 물론 의심은 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런 정부를 운영했던 야당에서 반성하고 먼저 특검법 개정해서 진짜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리하고 가자. 우리도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죠. 저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오히려 야당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은정 의원님. 우선은 그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동혁 전 법사위원께서 국민의힘 당대표 되신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내란당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 왜 위증 고발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여기 나왔던 증인들 줄줄이 위증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 고발 취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위증이냐 하면은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지금 발족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 그때 와서 전부 다 줄줄이 위증하더니 특검 가서는 또 줄줄이 또 자백했어요. 김계환 제가 경로 얘기한 적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 또 특검 가가지고는 경로 얘기했습니다. 송호정 제가 여기서 작년 10월 14일이었죠. 김건희, 윤석열 얘기 이종호가 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호 구속됐어요. 여기 그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최혜병 특검,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수사를 막은 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19살짜리 청년이 죽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와서 물에 빠져서 사망했는데 순직했는데 그 죽음의 순직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그것을 밝히는 것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그것을 입법청문회에 하는데 증인들이 다 와서 위증 다 하는데 그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위증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 1년 지나서 왜 고발하냐고요? 그때 당시에 위증 다 했는데 이제 수사하니까 다 줄줄이 자백하는 거예요.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위증을 고발을 안 합니까? 위증이 다 드러났는데 자기들 입으로도 위증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고발 안 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회가 범죄 비호 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사위원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위증이 드러났으면은 고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법청문회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뒤에서 또 위증 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그건 교사로 고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계속 하실 건가요? 이 법사위 회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또 줄줄이 나가실 거죠?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회의 줄줄이 지연시키고 말
더 이상 토론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은 본인들 얘기 제대로 뭐가 얘기 안 되면은 또 줄줄이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전략을 좀 잘 짜고 나오세요. 전략을. 법사위원회에서 이 위증에 대해서,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증 고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기표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민, 손을 들어서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 주십시오. 네. 자, 내려 주십시오. 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4인 중에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규택 의원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동합시다. 다음 말동합시다, 위원장님. 이게 국회가 맞습니까? 맞아요. 거기 서면 되니까 목소리 크시지 마시고요. 원래 목소리가 커요. 자, 그럼 여기 넘어가면 되죠? 이로 넘어가면 되죠? 네. 자,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태 의원님.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지금 이 항에 대한 그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의사 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첫 항이 증인 고발의 건입니다. 증인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 여야가 같이 고발할 대상자들을 놓고 좀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꽁꽁 숨기고 있다가 회의날 점심때 다 돼가지고 저는 들어올 때까지 명단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 위원회의 운영 미숙이든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항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 건인데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있는 구치소 가서 CCTV 같이 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협의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상정하신 겁니다. 3항부터 15항이 미상정 타위법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항이 작년에 우리 법무부 소관 예산들, 법사위 소관 그 기관들에 대한 결산 토론입니다. 1년 동안 썼던 예산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제18항부터 제63항까지 미상정 고유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거는 법사위가 관리하고 있는 법사위 산하의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3개 특검에 대한 개정안들을 여러 건 같이 끼워가지고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법들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회의 시작 전부터 숙려기간이 미경과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죠. 이러한 안건들을 여야 간에 합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려서 몇 시간 만에 토론해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제 여당이 되셨으니까 좀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더 주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항의를 하면 너넨 내란 정당인데 뭐 어떻게 협의를 해? 협의 대상이 아닌데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평가도 국민 평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치소 CCTV 보자는 거요. 저는 반대합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된 상황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수의 말씀으로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또 뭐 구치소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CCTV 공개가 과연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모두 다 그 안에 CCTV를 공개하겠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인권 침해적인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그것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구치소 가서 이거 현장 검증하자는 거 반대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특검법안을 내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또 개정해가지고 입맛에 맞게 수사를 더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일종의 정치폭력입니다. 누가 사람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더 때려! 이러면서 방망이 갖다 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가서 또 때리는 거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상식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나 행위는 그만큼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좀 주세요. 네. 우리가 한일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독립 후,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은 철저한 내란 청산을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당대회에서 당선되신 야당의 대표가 나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습니까? 내란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의 내란 연장입니다. 연속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한동훈은 공천 안 주고 전환기를 공천 준다? 이게 우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환길 미국 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7개의 전쟁을 종식시킨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런데 전환길은 미국 갔어요. 트러블메이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그러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가 그 착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법은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당에 한 분씩만 하시죠. 네. 네. 자,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재석위원 총 15인 중에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자, 이 안건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네.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위위원회 구성 변경할 건에 대해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간사위원님들께서는 협의가 진행되었습니까? 네. 다음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64항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4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의원님. 예,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모든 것이 좀 정상화되기를 기대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추 위원장님은 역대 다른 법사위원장에 비해서 선수나 여러 경륜에서 남다른 면모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왜곡됐던 이 법사위의 모습을 좀 정상화시켜 주실 것으로 많이 기대를 사실 모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기대를 했고요. 근데 오늘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게 법사위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더 망가지고 있다. 뭐 지난 정부 뭐 많이 탓하면서 무슨 뭐 심한 말을 무지막지한 말을 여기서 쏟아내면서 새 정부가 되면은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일까 했더니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보세요. 첫째 안건 분명히 증인 고발의 건 이런 것은 여야가 항상 국감이 끝나고 나면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이게 고발 대상을 정합니다. 이거는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또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그 정말 인격과 또 신체 자유에 관한 중요한 여러 가지 건이기 때문에 서로 여야 우리 간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어쩌면은 꼭 해야 될 아주 그런 핵심 인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국회의 전통인데 그걸 무시하고 오늘 전혀 합의도 없고 오늘 보니까 회의 직전에 그냥 명단이 휙 날라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까지 깨면서 고발 명단을 보니까 뭐 최강권이에요, 최강권. 예? 이렇게 많이. 여기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또 수사 중인 분들이에요. 지금 특검 대상으로 이미 조사받고 다 하는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2중, 3중 고발을 안 해도 정확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처벌 받을 분들은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다른 방법으로 없고 꼭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국회 법사위의 고발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 수사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필요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분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법사위가 그냥 우리 온 국민들 조금만 관련되면 줄줄임고 최강권 고발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또 법사위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이 법사위야말로 바로 국민들의 생명, 재산권 존중하고 그 국민들의 권리, 인격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1번 안건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이 의사를 진행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1호 안건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여야가 전혀 합의도 안 된 그냥 막 밀어붙이기 안건을 그냥 지금 또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좀 더 세련되고 성숙된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임 위원장들의 아주 잘못되고 아주 나쁜 그 관행대로 중간에 그냥 잘라서 토론 종결시키고 또 그냥 숫자 놀이로 표결로 밀어붙이고 이거 반복하면은 또 이게 도대체 법사위가 계속 이렇게 막 가자는 겁니까? 제발 우리 경륜이 있는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잘못된 우리 법사위의 관행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지금 2항 안건에 대해서 우리 2호 안건, 우리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준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현장은 우리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알려졌어요.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눈살이 찌푸려지고 세계 오는 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렇게 법치주의, 법질서가 저 정도인가? 저렇게 국격이 없는가? 저렇게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저렇게 무너뜨리는 저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그게 바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특검이 정말 이상하다.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제발 우리 1호 안건, 2호 안건 이런 거는 우리 제발 좀 자제하시고요. 좀 이제라도 제대로 좀 운영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의사진행반으로 여쭤봤던 거 답변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지금 고발당하셨잖아요. 고발당하신 입장에서 사실 법사위원장을 계속 이끌어가시는 게 제대로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송석준 의원님은 의사 진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아까 이 고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이것은 특별검사로부터 이렇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과 곽규택 의원님이 이 증인들을 불러서 일문일답을 할 때 다 위정을 한 것이고요. 송호정 증인이 위정을 하기 전에 이관형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나왔다라는 것이 이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국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회의가 열려야지 보여드리는 거죠. 자, 회의를 진행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서 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이 아까 질의
의사진행 발언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법사위에서는 고발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넘어가면 네. 자, 그러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도 드렸기 때문에 이쪽 장경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법사위에 오시기 전에 저희가 최혜병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보를 받아서 이미 여러 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가 이종호 보고 오빠라고 부른다. 또 3부가 골프장 3부가 아니라 3부 토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연말에 송호정과 임성근 만난 적 있다라고 했더니 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위증이었던 겁니다. 다 제보받아가지고 다 사실관계 확인돼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고발 당했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니까 바로 함께 신청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말했는데 앉지 마세요. 모르시잖아요. 청문회 하세요. 해보셨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안쳐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그래서 그 해당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경찰서 고발해서 저 조사 다 받았습니다. 증거자료도 다 제출했고 고발 한번 당해보세요. 나가셔서. 그러니까 나가셔서 기자회견장을 싸시라고요. 조용하시고. 그래서 이정호 오빠라 부른다. 3부 토건이 골프장 아니 3부 골프 아니었다. 연말에 송호근 임성 많았다. 제가 다 폭로했습니다.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진도 공개됐고. 그래서 저는 다 경찰서 서울경찰청 중앙지원까지 가서 저 조사 다 받았습니다. 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다 났고요. 그래서 여기 증언 다 보면 뭐 수사 지침 받은 적 없다. 김동혁 군 검찰단장도 허위였고요. 송호정 증인 3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했을 때 3부 골프라고 했고 그런데 여수 화양 프로젝트인 거 다 확인됐고요. 7, 8월에 통한 적 있냐 했는데 없다고 증언했었습니다. 또 이종호가 VIP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 한 적 있느냐라는 질의에 송호정 없다고 또 증언도 했어요. 다 있었습니다. 저도 제보받아서 그 녹취 파일 다 수사기관에 제출했고요. 여러 가지 이 정말 뻔뻔하게 법사위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했던 이 멋쟁 해병 이 5인과 해당 위증을 한 사람들을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했는데 이걸 사진 한 장을 공유 안 했다고 지금 고발 요건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황당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질의에 대해서 위증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발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 의원님이 사법기관이세요? 아니시잖아요. 제가 의문이 있고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좀 고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고발한 위원회에 와서 위증했지. 지금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증했습니까? 위원회에 와서 위증한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와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저랑 거짓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강력하게 건의드리면서 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을 토론 종결동의를 해주세요. 네. 네. 자, 이미 제가 각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각 당에. 네, 회의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송석준, 장경태 의원님 각 한 분이 하셨습니다. 자, 아니. 소위죠. 네. 자, 그러면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64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증언을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소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님.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 드신 거죠? 네. 자,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본인들끼리 떠드느라고 모르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 이 안건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 6명, 국민의힘 소속위원 4명, 비교섭 단체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그렇게 고함 지르시느라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자, 회의 방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토론 기회를 다 드렸는데 엉뚱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송석준 의원님과 장경태 위원님에게 기회를 다 드렸어요. 자료는 다 드렸죠. 네. 자, 자료. 네. 제가 지금 안내 말씀으로 가름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구체적 선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존의 명단이고요. 이것을 추가 변경하는 것을 제가 아까 안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네. 아니, 이 들리는 내용을 간사간에 충분히 협의했잖아요.
자,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권하고 예산시민권을 한 명이 간사가 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느 당이 그렇게 운영을 해요? 간사를 불가하는 경우가 내려주십시오.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